김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집을 바라보았다. 벽시계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 집은 분주했다. 아들 태훈과 며느리 장미, 그리고 손자 민준이가 제주도로
강릉행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영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바닷바람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초롱이도 캐리어에서 고개를 내밀며 새로운 냄새를 맡고 있었다. 아가씨, 여기가 맞나요? 택시기사가 작은 단독주택 앞에서 물었다. 네, 맞아요. 파란색 대문, 작은 마당, 그리고 2층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 온라인으로만 보던 집이 눈앞에 있었다. 생각보다 더 예뻤다. 열쇠를 돌리며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영희는 처음 느끼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이곳은 누구의 시간표도 규칙도 눈치도 없는 오롯이 내 공간이었다. 초롱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초롱이를 풀어주자 꼬리를 흔들며 집안 구석구석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마치 이곳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 첫날 밤 영희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소음이 있었다. 새벽에 일어나는 소리, TV 소리, 전화벨 소리. 하지만 여기는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다. 새벽 6시 영희는 습관적으로 일어났다. 그런데 할 일이 없었다. 도시락을 쌀 필요도 정해진 시간에 아침을 차릴 필요도 없었다. 처음으로 맞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아침이었다. 부엌에서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이렇게 여유로울 줄 몰랐다. 창밖으로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서울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던 일출이었다. 초롱아, 산책 가자. 처음으로 시간에 쫓기지 않는 산책이었다. 30분 규칙도 없고 돌아가서 해야 할 집안일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초롱이는 신이 나서 백사장을 뛰어다녔다. 바다를 바라보며 영희는 문득 울컥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72년 인생에서 얼마나 없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필요에 맞춰 살아왔는데 이제야 나를 위한 시간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았다. 점심은 간단히 라면을 끓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혼자 먹는 라면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 아무도 어머니, 밥 언제 나와요? 라고 재촉하지 않는 식사였다. 오후에는 동네를 구경했다. 작은 슈퍼마켓, 동네 병원, 그리고 같은 또래로 보이는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하는 정자. 서울과는 다른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이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슈퍼마켓 사장이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네, 서울에서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여기 좋죠? 조용하고. 저희도 서울 살다가 은퇴하고 내려왔거든요. 그 말이 영희에게는 위로가 되었다. 은퇴. 그렇다 자신도 이제 은퇴한 것이다. 남을 돌보는 일에서, 눈치 보며 사는 일에서. 저녁은 더욱 특별했다. 7시 30분에 맞춰 차릴 필요가 없으니 해질녘 바다를 보며 천천히 준비했다. 간단한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 그리고 초롱이 밥까지. 세 식구의 저녁상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영희는 웃음이 났다. 설거지도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구나. 아무도 기다리지 않으니까. 그날 밤 영희는 2층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초롱이는 발치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태훈이었다.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응, 잘 도착했어. 집은? 괜찮으세요? 응, 좋아. 바다도 보이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저희가.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너희는 너희 삶 잘 살고 나는 내 삶 살면 되는 거야. 전화를 끊고 영희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 같았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강릉에서의 석 달이 흘렀다. 영희는 이제 동네 할머니들과도 친해져서 정자에서 함께 수다를 떨고 초롱이는 동네 개들과 친구가 되어 매일 바닷가를 뛰어다녔다. 작은 텃밭도 만들어서 상추와 깻잎을 키우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영희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다. 초롱이가 갑자기 꼬리를 흔들며 대문 쪽으로 뛰어갔다. 누구지? 대문을 열어보니 태훈이 서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에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주소. 부동산에서 들었어요. 와봐도 되는지 전화드렸어야 했는데. 영희는 태훈을 집 안으로 들였다. 아들의 얼굴에서 예전에 없던 피곤함이 느껴졌다. 커피 마실래? 네, 고맙습니다. 커피를 내려주며 영희는 태훈을 관찰했다. 확실히 야윈 것 같았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집 진짜 좋네요. 태훈이 창밖 바다를 보며 말했다. 여기서 사시니까 어때요? 좋아. 자유롭고, 자유롭다. 태훈이 그 말을 되뇌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태훈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뭘?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영희는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다. 엄마 없이 3개월 살아보니까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어요. 아침 도시락, 저녁 준비, 집안 정리.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힘들었구나. 힘들었다는 게 아니라 태훈이 고개를 저었다. 장미랑 맨날 싸워요. 누가 뭘 해야 하는지, 왜 미리 말 안 했는지.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엄마는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다는 걸. 영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민준이도 맨날 할머니 찾아요. 할머니는 언제 와? 할머니 보고 싶어 하면서. 민준이가. 네. 아이도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태훈이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다. 민준이가 할머니한테 쓴 편지예요. 영희는 편지를 받아 읽었다. 서툰 글씨로 쓰인 편지였다. 할머니께?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이 제일 맛있었어요. 엄마가 싸주는 건 별로예요. 할머니는 언제 집에 와요? 민준이가.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엄마, 저희가 엄마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태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돌봄을 당연하게 받으면서 정작 엄마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어요. 태훈아, 엄마가 우리한테 해달라고 한 게 뭐가 있었나요? 그냥 존중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그게 전부였잖아요. 영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이제 와서 이런 말하는 게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평생. 태훈도 울고 있었다. 사과는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줘. 영희가 조용히 말했다. 내 가족끼리 잘 사는 게 내게는 제일 큰 효도야. 그럼 엄마는 정말 안 돌아오실 거예요? 영희는 창밖 바다를 바라봤다. 초롱이가 백사장에서 다른 개들과 뛰어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나로 살고 싶어. 72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서.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대신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민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그럼 가끔 놀러와. 바다 구경도 하고. 그날 저녁 태우는 서울로 돌아갔다. 영희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다. 미움도 원망도 아닌 그냥 담담한 이해였다. 1년이 흘렀다. 영희는 이제 강릉 토박이처럼 살고 있었다.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요가 교실에도 다니고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김치를 담가 나누기도 했다. 초롱이는 완전히 바다개가 되어 매일 파도와 장난치며 놀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민준이가 방학을 맞아 놀러 오기로 한 날이었다. 할머니.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민준이가 달려들었다. 보고 싶었어요.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키도 훨씬 컸고. 할머니도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피부가 좋아졌어요. 영희는 웃었다. 확실히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졌다는 소리를 요즘 자주 들었다. 바다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창밖을 내다보며 소리쳤다. 그럼 초롱이랑 산책 나갈까? 백사장에서 민준이는 신나게 뛰어다녔다. 초롱이도 오랜만에 만난 주인을 반기며 같이 놀았다. 할머니, 서울 안 그리워요? 왜? 아빠 엄마랑 같이 살던 게요. 영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립긴 해. 특히 민준이가. 하지만 여기 사는 게 더 좋아. 왜요? 여기선 할머니가 할머니로 살 수 있거든. 서울에서는 할머니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된 것 같았어. 민준이는 잘 이해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은 영희가 직접 기른 상추로 쌈을 싸먹었다. 할머니가 기른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응, 할머니가 키웠어. 농약도 안 쓰고. 할머니 대단해요. 이젠 농부세요. 농부. 그 말이 영희에게는 새로웠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키운 것을 먹고 있는 기분이었다. 오후에는 동네 정자에 갔다. 할머니들이 민준이를 보고 반가워했다. 어머, 이게 손자구나. 똑똑하게 생겼네. 영희야, 손자 닮아서 잘생겼구만. 민준이는 처음엔 쑥스러워했지만 금세 할머니들과 친해졌다. 바다에서 주운 예쁜 조개 껍질도 보여주고 서울 이야기도 했다. 할머니, 여기 할머니들 다 할머니 좋아하시네요. 응, 다들 좋은 분들이야. 할머니도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민준이의 말에 영희는 깜짝 놀랐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보고 있었구나. 저녁을 먹으며 민준이가 물었다. 할머니 행복해요? 응, 행복해. 진짜요? 진짜야. 할머니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 할머니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영희는 잠시 생각했다. 아침에 바다 보면서 커피 마시기, 초롱이랑 산책하기, 텃밭 가꾸기, 친구들이랑 수다 떨기. 그런 것들. 간단한 것들이네요. 응, 간단한 것들이야. 하지만 그게 제일 소중한 거야. 그날 밤 민준이는 할머니 옆에서 잠들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든 손자의 모습을 보며 영희는 가슴이 뭉클했다. 다음 날 민준이를 돌려보내며 영희는 말했다. 민준아, 할머니가 여기 온 게 이해돼?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할머니는 할머니 자신으로 살고 싶으셨던 거죠? 영희는 손자를 꼭 안았다. 우리 민준이 정말 많이 컸구나. 민준이가 떠난 후 영희는 바닷가에 앉아 일기를 썼다. 강릉에 온 이후 시작한 습관이었다. 오늘 민준이가 물었다. 행복하냐고. 나는 주저없이 그렇다고 답할 수 있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말한 건 처음인 것 같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사는 것도 똑같이 소중한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궁금하다.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 일기를 덮고 바다를 바라보며 영희는 속으로 다짐했다. 72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나로 사는 법을 배우며. 파도가 백사장에 부서지고 초롱이가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영희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